여수 14연대는 여수읍 신월리 바닷가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1948년 10월 11일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구 6연대와 부산 5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를 여기에 배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15일에는 여수 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 국연대에 정파할 계획을 세우고 연대장 박성훈 중령에게 여수 우체국 일반 전보를 통해 제14연대 1개 대대는 1948년 10월 19일 20시에 여수항을 출발하여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방경비대는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면에서 경찰보다 뒤떨어진 열악한 환경이어서 자체 통신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았으므로 불가피하게 우체국을 통해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6번에 하달된 명령은 박성훈 연대장이 보기도 전에 우체국에서 일하는 남로당원에 의해 이재복, 김백동, 이중업에게 보고되어 이재복은 14연대에 침투해 있는 프락치 지창수 상사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10월 19일 저녁 1개 대대가 제주도 출항을 위한 송별회가 출항 직전 장교 식당에서 회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반란군들에 의해 장교 식당과 중대로 흩어진 장교들은 반란군들에게 대부분 사살되었습니다. 19일 오후 8시 지상사는 연대 내 핵심 세포 50여 명에게 사전 계획대로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케 하고 비상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비상나팔이 울리고 총성에 놀란 제2, 3대대 대원들도 연병장으로 집합하였고 무기고와 탄약고는 보초를 사살하고 무기를 탈취한 후 모든 대원들에게 무기를 나눠준 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장교들을 모조리 죽여라라고 외쳤습니다. 반란군으로 변해버린 1대대뿐 아니라 2대대와 3대대 장병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실탄을 지급받아 반란군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반란군으로 뭉친 3천여 명은 지상사 지휘하에 모든 군량을 동원하여 재빨리 여수 시내로 진격하였습니다. 일본 반란군이 각 대대 병사를 돌아다니며 안 나오는 놈들은 다 쏘아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자 도처에 숨어있던 이들도 공포에 떨면서 하는 수 없이 나와 무장을 하고 집합하였습니다. 지상수를 비롯한 14연대 내부의 남로당원은 저항하는 하사관과 사병 4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했습니다. 장교들은 발견하는 대로 무조건 사살하였으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참변이었습니다. 지휘관이 사라지자 여수 14연대 내의 사병 약 3천여 명은 자동적으로 지창수의 선동에 따라 일시에 반란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천에는 14연대의 2개 중대가 철도 보호 임무를 띠고 파견 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2개 중대의 선임 중대장이 반란 주동자 홍순석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부연대장은 반란이 일어났으니 빨리 2개 중대를 인솔해서 여수로 출동하라고 명령했으나 그는 아프다는 핑계로 거부하였습니다. 홍순석은 순천경찰서를 습격하기 위해 엄밀한 계획하에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지창수가 14연대 전 대원들 대부분을 장악한 데다 이에 호응하는 민간 세력까지 규합하여 그날 밤 11시 30분경에는 그 예세를 몰아 여수 읍내로 쳐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여수경찰서를 습격한 반도들은 계속해서 우체국, 지서 등 관공서와 공공건물을 접수 방화하고 경찰관과 관리, 우익인사, 우익청년단 간부들을 무차별로 학살하였습니다. 시체가 산더미같이 길에 쌓였고 집집마다 살해된 사람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고 예기치 않은 반란이었으며 당시 실정에 밝은 자익 학생들과 민해청원이 가담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학살은 무자비하였습니다. 특히
경찰관과 그 가족을 모조리 찾아냈고 관리와 우익 인사, 우익 청년들, 그 가족들도 모두 그들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아비규환 속에 피와 총성과 불꽃으로 생지옥을 이루었으니 지창수와 반란군이 반란에 성공한 시간은 새벽 1시로 반란 시간 약 5시간 만이었습니다. 10월 20일 새벽 1시 여수읍은 반란 폭도들에 의해 불바다를 이루었고 반도들은 약 400명, 경찰서는 방화로 연서 중이고 수십 명의 연대 장교와 하사관이 피살되었습니다. 20일 새벽 3시 30분경 여수경찰서가 반란군에 점령당하였고 5시경에는 여수 시내 관공서, 은행, 신문사가 점령당하고 5시 30분경에는 여수 시내에 인공기를 내걸었습니다. 9시경에는 여수시는 반란군 수준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22일 군청 등 행정기관을 접수하고 군수를 해임하였고 23일 반란군은 여수읍 대판동 사거리에 인민재판을 열어 반동으로 분류된 경찰과 그 가족, 우익 인사들을 처형하였습니다. 반란군은 포고문을 통해 일체의 방송을 청취하는 자는 총살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순진한 여수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며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반군들과 자익분자들의 난동 속에서 금종롱에 묶여 피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23일이 되었어야 반도들이 제14연대에 침투한 일부 공산 세포들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공산당원이라는 것을 서울중앙방송국 방송을 듣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고인수 여수경찰서장은 경찰서를 사수하기 위해 200여 명으로 4시간을 버티며 방어하였지만 새벽 3시 30분경 여수경찰서는 반란군의 소나기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경찰서를 탈출한 고인수 서장은 20일 오전 11시경 경찰서를 사수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정복 차림으로 본소로 향하다가 검문에 걸려 오른팔, 왼팔을 맞은 후 피투성이가 된 두 팔을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다가 연이은 3발의 총탄을 더 맞고 두개골에서 붉은 선혈과 함께 하얀 내수가 쏟아져 그 자리에서 순직하였습니다. 학살과 만행을 계속함으로 여수를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으로 만든 반란군은 20일 새벽 순천으로 향하였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이미 여자 교환수로부터 14연대 반란 사실을 연락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0일 오전 10시 30분경 순천경찰서가 반란군에게 점령되었고 10여 명의 경찰이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20일 오후 3시 반란군의 신속한 움직임에 순천은 점령되어 순천경찰서 꼭대기에는 인공기가 달렸고 반란군은 그곳을 본부로 정하여 인민위원회 간판을 걸고 각 기관을 차례로 점령한 후 경찰관과 우익인사 검거에 나섰습니다. 반란군은 순천을 불과 24시간 안에 장악, 그날 처형된 숫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반란군이 학살한 시체들은 시가지 곳곳에 널려 있었고 집단 학살당한 시체들은 주로 순천경찰서 안과 옥천 내가에 무더기로 널려 있었습니다. 마침 10월 24일에는 비가 내려 순천경찰서 마당은 피바다를 이루었고 피비린내와 시체 썩는 악취가 뒤섞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공산 반란군들은 순천경찰서장 양계원 총경을 끌고 가 시내로 끌고 다니며 구타하며 서장의 누나를 뽑고 군용차 뒤에 양 서장과 이정열 청령단장 2사람을 매단 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비포장 도로를 돌았습니다. 그 후 중앙극장 앞에서 총살되었고 폭도들은 그 시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수를 거쳐 순천까지 점령한 반란군은 순천경찰서 관내 벌양지서, 벌교지서를 점령하였고 창선지서에서는 경찰관 30여 명을 발가벗기고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20일에서 21일 사이에 광양, 남원, 구례, 보성의 경찰서들이 하나둘씩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북계의 지령에 의해 14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와 대전차포 김지회 중위, 선임 중대장 홍순석 중위의 주도로 일으킨 사건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1948년 10월 27일 진압군이 투입되어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사건 8일 만에 반란은 일단 진압되었습니다. 상당수의 반란군 잔여 병력이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진압군에 쫓긴 반란군은 게릴라 부대 곧 빨치산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진압군의 작전은 여수 순천의 신속한 탈환이라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수 순천 탈환 속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반란군이 산속으로 스며들 퇴로를 열어주게 되어 이후로 정부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지리산 빨치산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바로 남한의 빨치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일성과 박헌영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수년간 그렇게 오랜 세월 지리산에서 삼진성 같은 생활을 견디며 추위와 굶주림으로 허망하게 죽어갔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미 등을 돌린 정신적 지주들에게 맹목적인 충성만을 외쳤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결국 공산주의의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아 모두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빨치산 정순등의 체포로 지리산의 빨치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